대통령께서 이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수갑 치워서 벙커에 갖다 놓았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시키는 거 다시 어떻게 방첩사 수사관장 김대우 준장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그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았죠? 네, 관련된 내용은 자세하게 나중에 진술하겠습니다. 구금시설 알려줘야 됩니다. 예, 수방 없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처음에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이 밑에 있는 그 이실장 통해서 직접 수방사에 가서 B1 벙커를 직접 지시를 받고 직무대리 제가 형식적으로 그 안에 시설이 이름 붙여서 감옥이라고 붙어있나 없나 그런 물었습니다. 용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중령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을 드려야 불필요하게 마음의 고통을 받지 않는 이유는 있을 것 같고 또 나머지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엄 당일날 합참 전비 차장으로부터 이신속 대응사단 예하에 이신속 대응사단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신속 대응사단 예하에 201, 203 예단이 출동은 아니며 만약 출동을 지시하면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는 그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는 것에 지원되어 있던 아까 말씀하신 한중령과 그 대테러 특수전과장이라고 있습니다. 함께 왔던 그 대테러 특수전과장에 이 내용을 전달하라. 그 이유는 원래 작전처, 계엄사의 작전처가 계엄 임무 수행과 관련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항을 듣고 나서 만약에 출동을 한다면 어떤 수단으로, 예를 들면 차량인지 헬기인지, 그리고 출동을 한다면 복장은 뭔지, 단독권장인지 비무장인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합참 전비차장에 문의를 하니 합참 전비차장께서는 당시에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답을 줬습니다. 그건 물어볼 필요 없고 그냥 체육복 입고 자고 있으면 돼. 뭐라고요? 그냥 체육복 입고 자고 있으면 돼. 네. 굉장히 이상한 답이었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동안 제가 5차례의 참고인 조사에 가서 다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이고 그렇게 제가 답을 받고 그렇게 저는 전달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우리 용 의원님께서 52사단, 56사단 얘기하셨는데 당시에 작전회의실로부터 시작해서 계엄사 임시 상황실에 갔을 때 제가 명확하게 지시받은 사항은 국회에 지금 특전사와 수방사가 나가 있다고 하는데 대체 저 부대의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파악해봐라 라고 했고 또 그 내용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테러 특수전과장에게 그걸 파악해라라고 전달했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저 나름대로 파악을 했지만 또 제가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52사단, 56사단이 출동 준비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나 이신속 대응 사단이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도 검찰에서 제가 들은 바는 있는데 오히려 저는 왜 그렇게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어쩌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뭔가가 전파하고 하는 과정상에서 뭐가 이렇게 좀 너무나 경황 없다 보니까 서로 간에 실무자 간에 전달받는 과정상에서 뭐가 이렇게 잘못 파악되고 한 게 아닌가.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다만 명백한 사실은 201, 203에 대한 전달은 제가 받았고 제가 했습니다. 출동 준비를 하고 있어라. 아닙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데 만약 출동을 지시하면, 그러니까 출동은 아니며 예. 만약 출동을 지시하면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전달하라. 우리 실장 포함해서 법무관이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반대했죠? 네. 이유가 뭐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합수단이 구성 안 됐죠? 네, 합수단 구성까지는 제가 잘 모르던 부분이었습니다. 왜 몰라요? 1979년에 그 비상계엄 때 계엄 공고로 합수단 구성이 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당시 그리고 합수단의 단장을 대통령 혹은 국방부 장관이 임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계엄사령관의 추천을 받아서 이런 절차가 없었죠. 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걸 다 떠나서 지금 합수단의 이름으로 가서 수사 목적에 어떤 중앙선관위에 가서 영장 없이 서버의 내용들을 압수한다든지 사람을 체포한다든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죠? 네, 뭐 그런 것은 안 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네, 그래서 포고령 발령 전 행위를 이유로 압수 등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압수 절차 등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범죄 혐의를 특정해서 정치적인 이권 등 그런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주요 논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위법한 수집 증거가 되면 물론이고 그러한 행위를 한 인원들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기관들의 정직하고 정의로운 그러한 직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상황에서는 공포탄을 지참하지 않으나 당일날은 공포탄을 휴대토록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거는 증인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수방사령관의 지시사항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예하부대에 지시를 해서 투입한 이 사항에 대해서 오로지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이거 공포탄을 쏴서 들어가야 되나, 이 전기를 끊어서 못하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현장 지휘관은 그건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 라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고,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설사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 들어간 작전 병력들이 나중에 법을 이행해야 되는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차마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마라 라고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를 시키고 이동하는 상황을 보기만 하고 더 이상 작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후에 01시 01분에 비상계엄령 해제되는 상황을 보고 제가 2분 정도 뒤에 그 상황을 인식을 했는데 01시 09분부로 국회뿐만 아니고 각 지역에 전개했던 특전사 모든 부대들에 대한 임무를 중지를 시키고 안전지역으로 이탈을 시켰습니다. 이탈시킨 이후에 부대 복귀를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제가 지휘 조치하면서 판단하고 조치했던 사항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그 전화에서 구체적인 14명의 명단을 불러줬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실이 14명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목적어는 없고. 누구를 잡아라, 누구를 체포하라는 말씀이 없었고 이런 말씀을 자꾸 공개적으로 드리긴 뭐하지만 하여튼 이번 계속 답변하십시오. 다 잡아들여라, 이번에 쌌다 정리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 이후에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정보가 없는 저로서는 방첩사에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싹 다 잡아들이고 방첩사에 뭔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으로 추정했을 뿐이고 대통령님께서 빠지셨던 그 목적어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14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이 사람들이 체포 명단이라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한 고위부. 국민들 외에는 막을 수 있는 힘은 없다. 청동 군인은 무슨 수로 막겠어요? 광주를 떠올리셨고 그때 김일영 작가의 얘기가 맞아요. 진짜 과거가 현재를 살리고. 맞습니다. 정확하게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죠. 죽은 데 가서 한자를 살린다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진짜.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그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은 자세하게 나중에 내가 명확하게 지시받은 한 국회에 지금 특전사와 수방사가 나가 있다고 하는데 대체 저 부대의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파악해봐라. 뭐 그런 것은 안 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뭐 포고령 위반 행위, 그러니까 위반을 한 행위도 아닌데 그 전 포고령 전의 행위를. 네, 장관님 마무리해 주세요. 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거는 증인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수방사령관의 지시사항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은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